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119쪽 해보겠습니다. 이 미분을 이용한 부등식의 증명이라고 나오는데 간단하게 내용 좀 설명을 하고 지금 여기 있는 걸 외울 게 아니야. 외울 게 아니고 이해를 하면 돼. 자, 미분을 해서 그러니까 미분이라는 것이 기울기를 아는 거잖아. 기울기라는 것은 뭐 증가 또는 감소를 알 수 있는 되게 중요한 도구고. 그래서 이 증가냐 감소냐 자체로 판단을 해볼게. 자, 첫 번째. 내가 이거를 증명하거나 문제에서 문제를 풀어야 돼. 그러면은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작거나 같다. 이거를 내가 보여야 돼. 그러면은 이 첫 번째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는 쉬워. 뭐냐면 fx의 최소값 자체가 있을 거 아니야. 있을 때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그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 다시 최소값이라는 거는 fx가 가질 수 있는 모든 y값 중에 가장 작은 값이지. 다시 자, 최소값이라는 것은 뭐야? fx가 가질 수 있는 모든 y값 중 가장 작은 값을 우리 최소값이라 합니다. 반면에 fx가 근처에서 그러니까 좁은 특정 영역 안에서 가장 작은 값을 뭐라 그래? 얘를 극소값이라고 하고. 다시 최소값이랑 극소값 차이 우리 앞에서 배웠지, 그치? 근데 한 번만 복습해 보는 거야. 이 극소값의 정의가 엄밀하진 않지만 좁은 영역을 딱 잡은 다음에 그 영역 안에서 가장 작은 놈이 극소값이 되는 거고, 근데 그 옆에 영역이랑 살펴서 옆에 영역, 근처 영역에서도 얘가 가장 작으면 극소값이라 하고, 근처 영역에서 더 작은 놈이 있으면 글로 이동하는 거야. 극대극소 설명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했으니까 혹시 이 내용이 뭐지? 처음 들어보는데 하는 사람은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fx가 가질 수 있는 모든 y값 중에 가장 작은 놈이니까 그 놈보다 그 놈이 x축보다 크면은 다른 놈들도 무조건 x축보다 크겠지. 그래서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만 밝히면 된다고. 이해됐지? 근데 보통 이 최소값은 극소값일 때가 많아. 왜냐면 우리는 미분 가능한 함수를 다루고 미분 가능한 함수는 이렇게 스무스하게 곡선으로 연결되어 있거든. 근데 최소값이 이 경계가 없으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는 극소값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극소값으로 문제를 푼다 이 얘기야. 반면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걸 보이래. 그럼 이런 모양이지, 그치? 그러면 가장 큰 놈, fx의 가장 큰 최대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만 보이면 끝나지. 이해됐죠? 이걸 외우는 게 아니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이해를 하면 문제 풀 수 있으니까. 자, 두 번째. 범위가 모든 실수가 아니고 범위가 정해져 있어. 예를 들어서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은 x가 a보다 크거나 같은 이런 영역이 있잖아. 자, 다시 문제가 이거야. x가 a보다 크거나 같은 곳에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를 봐. 그러면은 x가 a가 있어. 그리고 여기서 시작을 하는데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은 이 x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에서 최소값은 여기서 발생을 하겠지. 그때 그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만 보이면 되겠지. 다시 모든 실수든 범위가 정해지든 그 정해진 또는 주어진 범위 안에서 가장 작은 놈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보이면 된다고. 맞지? 이해되지? 그리고 이번엔 f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걸 물어보면은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겼어, 얘가. 그럼 최대값은 여기를 판단해야겠지? 그래서 f베타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보이면 되지. 즉 주어진 구간 안에서 가장 큰 놈 최대값에서 그게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보이면 된다고. 이해됐지, 그치? 좋아. 그래서 여기는 결국에 최대 최소로 문제를 판단할 거고, 보통 미분 가능한 3차, 4차 함수는 또는 2차 함수는
극점에서 최대와 최소를 가지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136번. 자, 천천히 풀어볼게요. 여기는 부등식이니까 조금 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의 범위가 안정해졌고 부등식 얘가 항상 성립한대. 항상. 그러면 같이 볼게. 자, fx를 내가 x 4승 빼기 4ax 3승 더하기 3 이렇게 볼게. 미분해보자. 중간에 a가 섞여 있으니까 그래프 개형을 확정짓기 어려울 수 있어. 근데 일단 미분해보는 거야. 이렇게 되지. 그럼 얘 인수분해하면은 자, 이거 인수분해 할 줄 알죠? 자, 요거 판별식이 0보다 작잖아, 그치? 그래서 얘만 실근을 가지니까 도함수 자체가 이렇게 생긴 거야. 자, 얘는 실근을 안 가지잖아. 무조건 0보다 크지. 그럼 얘는 없는 셈 쳐. 그리고 얘만 그려. 이렇게. 그러면 원래 함수는 그냥 요런 모양이 될 거야. 아, 물론 약간의 요런 모양이 있거든. 근데 대충 2차 함수로 보면 돼. 다시 3차 함수가 그 근을 3개 가지는데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야? 한 실근과 두 허근이지. 그럴 때는 허근을 없는 것처럼 보고 1차 함수처럼 생각이라고 해줘. 알겠지? 그러면은 결국에 도함수가 3차고 원래 함수가 4차인데 4차를 2차처럼 바라보는 거야. 이해돼야 안 돼? 좋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하고 싶은 말이 이거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의 최소값은 fa가 되겠지. x가 a일 때가 가장 낮은 놈이 되잖아. 그래서 그치? 그래서 이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x축이 즉 이런 형태로 있잖아. fa라는 놈이 x축보다 위에 있으면 다른 모든 애들은 무조건 위에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너가 쓸 공식이 요거야. f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만 만족하면 된다고. 이해돼야 안 돼? 그래서 fa를 집어넣어 볼게요. fa라는 것은 a4 빼기 4a3 4 더하기 3 마이너스 3a4 더하기 3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방금 쌤이 했던 모든 논리를 다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 그러면 a4 빼기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푸는 거 어려운 학생들이 있는데 이렇게 인수분해. 그리고 부등식이니까 0보다 큰 건 날려. 그럼 얘만 풀어. 그래서 따라서 a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다 라고 답을 내면 됩니다. 이해돼요? 안 돼요? 되죠? 그쵸? 자, 두 번째.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부등식 얘가 항상 성립한대. 자, 식이 복잡하면 fx gx 모양으로 다시 이렇게 할게. 식이 복잡하면은 예쁘게 정리. 그리고 x끼리 a끼리라고 써주세요. 자, 무슨 말이냐? 얘를 이렇게 정리해 볼게. x는 왼쪽으로 물고 a는 오른쪽으로 물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지. 한번 해볼게. 이게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얘를 풀 거야. x가 3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일단은 얘를 내가 fx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얘는 상수함수인데 상수함수지, 그치? 앞에서 했잖아. 그럼 f'x라는 것은 6x제곱 12x 빼기 18이니까 6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될 테고, 자, 쭉쭉 가보겠습니다. 풀마풀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되겠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좀 크게 그려봅니다. 마이너스 1, 3. 자, 그리고 내가 알고 싶은 게 뭐야? x가 3보다 크거나 같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쪽은 볼 필요가 없고 내가 보고 싶은 거는 여기일 뿐이라고. 3을 포함해서 이런 식으로. 알겠지?
그럼 3의 좌표를 구해볼게. 자, F3이라는 것은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27, 54 빼기 9, 6에 54 빼기 54니까 마이너스 54다. 그치? 여기가 3, 마이너스 54가 돼. 자, 마이너스 1은 우리가 구할 필요 없죠. 왜냐면 x 자체가 3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 대해서만 물어보니까. 좋아. 이제 얘랑 뭐를 비교해야 돼? y는 마이너스 a를 비교해야 하는데 얘가 이렇게 생겨. 만약에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지. 왜냐면 지금 요걸 풀 거잖아. 이 3차 함수가 마이너스 a보다 무조건 커야 하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a가 이 밑에 있어야지. 이해돼? 근데 같아도 돼, 안 돼? 같으면 안 되지. 왜냐면 무조건 커야 하잖아. 커야 하니까 같은 건 성립하지 않는다고. 왜냐면 범위가 3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얘가 이 밑에 있어야 하는 상황이 돼. 이해돼, 안 돼? 다시 이 파란색 영역이 빨간색 선보다 항상 위에 있어야 한다고. 그리고 같아도 안 된다고, 여기서는. 따라서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54보다 작아야 되고 등호 성립하지 않지. 그래서 a가 54보다 크다라는 답이 나옵니다. 자, 이해됐어요? 조금 더 심화적인 생각을 요구를 합니다. 머리도 많이 써봐야 되고. 오케이. 그래서 모든 실수일 때랑 범위가 정해질 때랑 좀 다르게 푸니까 특별히 유의해서 문제를 풀자고. 그리고 부등식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천천히 풀도록 해. 알겠지? 야, 그럼 부등식 끝났다. 그래서 부등식은 사실 문제가 쌤 2개밖에 안 풀었지만 쌤이랑 많은 문제를 더 접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수업 시간에 쌤이 특히 조금 더 문제를 많이 뽑아줄 거야. 그래서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